지금부터 일부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부 순서는 우리 김일수 문화공장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지금부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일수 공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저에게 또 맡겨주시고 또 1부, 2부, 또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 캠프 추진위원회 또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우리 이쪽으로 일단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오 교수님, 임 교수님 이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 청년 대표 정승환 대표. 청년 나오셔서요. 그럼 저도 이렇게 앉아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고창 시민 창의 문화 캠프 좀 이 꽃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갯벌에 핀 소금꽃 캠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머릿속에 되뇌이고 확장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금꽃이 피는 것을 보면 이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장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삼양 염업사지만 여기 염업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람사르 습지가 전 지역이 람사르 습지인 것처럼 그래서 고창이 정말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번 이 시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이제 전문가 선생님의 발표도 있지만은 우리 인근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그 의견들을 한 달 전부터 계속 토론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늘 소개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창의 이 청년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자. 그래서 청년들도 모여서 본인의 목소리들을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정말 우리 임 교수님, 임동욱 교수님이신데요. 여기 고창 출신이시고요. 아마 이제 여기 이제 다 오신 분들이 이제 선후배 관계이시기도 하시겠고, 이 호남대학교에서 교무처장직을 맡아서 수행을 하셨고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이사를 하셨고, 여기 생태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한국환경생태학 회장직을 또 역임하셨습니다. 또 수필과 비평 작가회 부회장직을 맡으셨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이며 어떻게 보면 박물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이제 처음 뵙기는 했지만 제가 직접 이 고창에 또 출신이기도 하시지만 이제 정년하시고 이렇게 신문에 오셔서 털을 닦으시고 계셔서 제가 찾아뵙고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고창의 보물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동욱 교수님을 통해서 먼저 발표를 듣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설명은 우리 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면서요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 내용은 우리 책자에도 있지만 뒤에 계속해서 PPT로 비춰질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이 염업사의 어떤 생태뿐만 아니라 고창의 생태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예. 이제 갯벌에 핀 소금꽃 동네 이제 생태적인 의미하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지석 생태 문화 연구소장이라고
그냥 별칭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석이라는 의미는 고인돌이 될 것이고요. 지석은 고인돌의 큰 돌이 아니라 밑에다가 괸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와서 인생 이모작을 어떻게 보면 괸돌 역할을 하면서 얼기설기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의미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다음이요. 고창하면은 아마 방장산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쓰리봉입니다. 쓰리봉 정상에 가면은 743m인데요. 여기 지금 빨간 데다가 지우류라고 있어요. 바위의 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시사철 살아가는데 1년에 한 1mm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0.5에서 1mm. 그래서 저와 같은 큰 얼룩 반점처럼 생겨 있는 것이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 자란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재 선생님도 거기 가셨을 것이고 그 전에 많은 우리 고창 예양 군민들은 저기를 한번 다 가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앉게 되면은 우리 선조들의 채취도 한번 느껴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금은 우리 이제 썰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같이 짠 놈, 짠 이야기 뭐 이런 책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소금으로 가는 치다 하는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피치 인 뭐 솔트 하면은 이제 구수한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이요. 예. 이제 소금 하면은 이제 화폐로도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 보면은 소금으로 노마 병정은 월급을 받았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소금으로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기 지역은 1924년 지금으로부터 98년 전이죠. 이제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소금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의 종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돌도 있었고 조개 껍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그 금속 활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 있었고 카카오라고 하는 그 코코아, 그 땅콩도 이제 한때는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명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금속 화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처음 나온 지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금은 이제 노마 병정에 이제 그 월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썰트. 그래서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소금에서 셀러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살라리움에서 이제 또 이제 군대에는 이제 솔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쌀다라 여기에서 이제 소금을 준다. 급여를 그걸로 줬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우리 인체는 이제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요즘 뭐 어디에 가면은 저염, 소금을 조금 먹어라 하는데 조금 먹으면은 저염증에 걸려가지고 탈수 증상에 의해서 곧바로 아웃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특히 농촌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은 소금을 짭짤하게 여기 하전리 갯벌에서 나오는 젓갈도 좀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0.9%라고 하는 이 농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눈물 한번 삼켜 보셨어요? 입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맛이? 예, 짭짤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에 염분 농도는 0.5%예요. 그래서 여기 침샘이 다 있어요. 한 5개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물을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보다는 조금 더 덜 짜. 그래서 이제 0.5%로 간을 해놓으면은 맛이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 높으면은 짠 거예요. 그거보다 낮으면은 이제 싱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이 미각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짜게 드시는 그런 것들일 수 있겠고요. 그냥 상식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삼양연전은 이제 1924년, 98년 전에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예, 이제 우리가 유산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지역신문에서 추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습니다. 쭉 이렇게 쓰다가 최근에는 풍수적인 장묘 문화가 화장장으로 화장 문화로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99% 또는 뭐 100%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세대는 발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 선대 묘자리 찾아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좀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화장 문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창에 정말 멋진 유산이 있어요. 세계 자연유산 고창 갯벌이 있습니다. 적어도 80억 년 전부터 만들어진 이 도도한 갯벌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90호에서부터 심원면까지 고창군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동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지역민들은 갈구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 많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거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같이 먹고 망고 이제 만대까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출하량이랄지 이제 수집하는 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아마 충분할 것이고요. 그래서 고창 이제 세계 자연유산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고인돌이 있죠.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선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00기 이상 고인돌이 있어서 우리 고창은 자부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신체회의 판소리, 아까도 우리 창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판소리 6마당을 악보를 제대로 만들어 놨다. 전라북도에서 판소리 하면은 남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본류는 여기였다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소금창고 지금 100년 됐어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거냐? 저는 지난 군수께서 너무 잘했다 그 생각을 해요. 나중에 또 뭐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들이 이제 갯벌을 폐염전을 태양광 시설을 하고 골프장을 만들고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소득은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만은 그렇게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물론 고창도 이미 30-40년 전에 고창 CC라고 하는 것이 대동건설에서 만들어서 일부 지금 CC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2020년 이게 원년이 돼서 바로 이게 생태문화 공간으로 또 문화 유적지로 이렇게 이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우리 공장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 고창 문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줬다는 것 정말 저는 반가운 것 같아요.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창고 관리사를 근대 문화유산으로 만들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체험관광이랄지 생태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나무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염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동호초가 있고요. 삼양영업사가 있고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주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슬라이드 다음이요. 예. 자, 우리 지금 저기 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문 밖에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메타세코이아가 있어요. 메타세코이아하고 나구송이 있는데, 나구송은 이파리가 이렇게 엇나가 있고요. 메타세코이아는 똑같이 이렇게 마주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백나무는 잘 아시죠? 예, 편백, 화백. 그래서 편백은 주로 이제 이런 이파리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개입갈나무. 흔히 히말라야 씨다, 예, 세드루스라고 하는 속명을 가지고 있어서 또 고향이 히말라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경업자들, 나무 파는 분들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히말라야 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제 학명으로는 이제 개입갈나무 이렇게 됩니다. 다음이요. 예, 저기 이제 삼나무, 아마 편백림, 충령산에 거기에도 가면은 편백나무도 있고요, 삼나무도 많이 있어요. 삼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제주도에 가면 많습니다. 제주도 감귤밭 울타리로 많이 심어놨고요. 또 각 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무등산 자락에도 삼나무밭이 있고요. 전주에 가면은 완산칠봉이 있어요. 완산칠봉에 가도 삼나무밭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일제 때 우리나라에 왔는데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전봇대가 없어요. 전봇대 나무입니다. 수영이 잘 커서 저 가지만 자르면은 바로 폐유 기름만 살짝 붙이면은 땅에다 심어 놓으면은 100년 동안 가요. 아마 이 근처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염전 지역에도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삼나무, 전봇대 나무고요. 무궁화는 다 아시고, 홍나무 다 아시고요. 주목나무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저기는 이제 태산목인데 저 두 가지는 목련 종류예요. 근데 태산목은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좀 꽃이 나중에 피고요. 잎면은 동백나무처럼 반짝반짝하고 뒷면은 저기처럼 갈색이 납니다. 요거는 일본 목련은 목련인데 이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나무는 수피가 또 두꺼워요. 그래서 일부는 이제 한약명으로 후박나무다 이렇게 해서 껍질을 쓰는데, 실은 후박나무는 전라남도 도서지역 이게 이제 있는 게 농나무과 식물 후박나무가 원단이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 목련이 되겠습니다. 꽃도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저기 지금 열매가 맺혔는데 굉장히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송은 일본에서 왔는 그런 이제 또 중요한 나무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여기에 심어져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나무는 외국에서 들여왔다고 그래서 천대하고 또 잘라내고 그러지 말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금송은 요즘 이제 절이랄지 이런 데에서 또 뭐 부잣집들 한 그루씩 조경수로 심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향나무, 우리가 가이스카 향나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대부분 향나무를 이쁘게 전지를 해놨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꽤 오랜 동안 방치를 해놔서. 그래서 해오리불처럼 불타오르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창군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뭐 자연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상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기 이제 벚나무. 벌써 벚나무는 지금 낙엽이 질라고 한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너무 많이 그 정력을 빨리 쏟으면은 빨리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 나무는 이른 봄에 너무나 많이 꽃을 20개만 달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을이 오기 전에 잎을 떨궈버리는 그 종류 중에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은행나무는 뭐 중국에서 온 거 얘기를 할 거, 또 유교, 특히 향교에 이제 많이 심어놓는 이제 공자 사당에 많이 있죠. 그다음에 배롱나무, 이것도 중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백일홍, 왜 모내기하고 추수할 때까지 핀다 해서 100일 동안, 석 달 열을 핀다 해서 목백일홍. 그렇지만은 꽃은 100일 가는 건 없습니다. 화무 11홍이에요. 예. 그래서 열을 가는 꽃도 없고 계속. 근데 이게 이제 무한화서라고 그래서 여기서 피고 그 다음에 피고 그 다음에 피고 층층층층층층이 피어서 끝까지 피어오르기 때문에 항상 꽃이 피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감나무 다 하시는 거니까요. 다음이요. 예, 저거는 이제 예덕나무입니다. 예덕나무는 암꼬루하고 쑥꼬루가 있어서 저건 지금 암꼬루에 해당되는 거고요. 물론 뭐 이쪽 황장산이랄지 내장산 이 기슭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백나무. 동백나무는 뭐 선운사의 천연기념물로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뭐 더없이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절 지역의 그 동백나무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절에서는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어 소득 창출할 수가 없고, 또 우리 어머니들 오시면은 기름하라고 동백기름을 짜가지고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 창출도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용도로 심어놨던 것이 선운사 뒤뜰에 이제 한 500년 되는 이 숲이 돼서 천연기념물로 잘 보존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곰솔입니다. 우리 소나무하고 틀리죠. 좀 시커머죠. 그래서 이제 줄기가 시커매서 흑송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바닷가에서 많다고 그래서 해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책에는 곰솔로 푹 고아놓은 그런 이제 거무튀튀한 그런 이제 줄기를 가지고 있다. 요건 이제 벽우동입니다. 벽자는 푸를 벽자를 썼어요. 이게 녹색이죠. 그래서 오동나무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오동나무 딸나면은 심어가지고 가구 만들어서 이제 화초장 만들어서 이제 보낸다는 그 오동나무가 있고요. 또 이 이제 벽우동나무가 요것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가져온 그런 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게오동이 있어요. 꽃이 아주 탐스럽고 예쁜, 그거는 이제 능소학과 식물이에요. 능소 아시죠? 예. 그런 예쁜 꽃을 가지고 있는 3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벽오동. 그래서 담양 소세원에 가면은 옛날 선인들이 그걸 써놨어요. 벽오동. 그래서 거기에 벽오동 요만한 나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이요. 예, 저거는 이제 꽝꽝나무. 우리 도장밥나무라고 그러죠. 도장을 팔 때 무른 나무로 파면은 금방 부서져요. 그래서 이제 꽝꽝나무.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온나무. 뭐 잘 아시는 거. 요거는 이제 철쭉인데 사실 꽃이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냥 일본에서 왔는 어떤 철쭉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종은 로도덴드론 규시아눔이랄지 로도덴드론 뭐 이제 그런 종류들이 2가지를 가지고 계속 지금은 뭐 이제 방사선을 쏘여 가지고 꽃을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변이종이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요. 이거는 이제 단풍나무. 다음요. 예, 저는 이제 그 아마 집 옆에 줄기로 쭉쭉 뻗어 있는데 등나무가 되겠고요. 등나무하고 이제 유래대를 보면은 한 전봇대 밑에다가 등나무하고 칡을 심어 놓으면 못 자라요. 등나무는 이렇게 자라고, 그 다음에 칡은 이런 방향으로 자라요. 서로 꼬여가지고 못 자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칡갈자, 등나무 등자. 2가지가 뭐예요? 합치면은 갈등이에요. 예, 부부간의 갈등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갈등을 이제 빼놓은. 그다음에 이제 이대입니다. 그래서 신우대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신우대는 실은 북한 지역에 있어요. 키가 더 크죠. 그래서 요거는 이대가 되겠고요. 뭐 우리 한옥 또는 이제 뭐 가정에서 쓰기 때문에 한옥집에서는 많이 심었던 나무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요건 이제 못 먹는 개머루.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망초.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아마 팥 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한일합방 때 1910년 이 무렵에 일본 저기가 들어오면서 이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풀을 뽑으면서 이 망할 놈의 풀 해서 우리나라 망할 때 들어왔다 해서 망초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꽃이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또 꽃잎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개망초. 그래서 식물에서 개는 슈도, 거짓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욕을 때 뭐 붙여요? 개 버려. 그러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의미 되겠습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예, 뭐 식물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염전 있고요. 하전잎 갯벌에 지체군락이 저렇게 있더라고요. 예뻐요. 다음이요. 예, 모세달이 있고 갈대가 있고, 개쪽풀 있고요. 다음이요. 예, 저기 퉁퉁마디. 우리가 함초라고 얘기하죠. 요즘 아마 드셔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것들이 살고 있고요. 다음이요. 또 다음이요. 여기 해옥나물 있고요. 요거는 나문재. 아까 지체 있고요. 칠면초 있고요. 다음이요. 예, 모세달은 저 위에가 굉장히 굵습니다. 갈대는 얇고요. 다음이요. 갯질경이가 꽃은 예쁘죠. 사철수. 다음이요. 예, 이제 염전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염전을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골프장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시설을 했어요. 여기도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 군에서 새로운 발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안하구, 생태복원 이와 같은 거 역간척 원래 자연으로 돌려주는 거 이런 것도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고창군에서는 다행인 것이 바로 이제 해양 생태 유치 산업 뭐 이와 같은 걸 이제 2022년에 발제했다는 거. 다음 활용 방안은 저는 여기 담양 메타세코이아, 남이성 은행나무 이와 같은 경우는 외래종이에요. 외래종인데 한때 외래종이기 때문에 베내고 도로를 확장하자 했는데 그 대체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담양 프로방스 메타세코이아 길은 돈도 받아요. 야가 경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이섬 어때요? 드라마 한 편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종이 뭐냐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여기에다 부여할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풀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기고 보존을 시키면서 어떻게 이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체험 공간으로, 역사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갈 거냐, 이게 이제 지금 오늘 하는 토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예, 저기 지금 위에 있는 것은 태양염전을 태평염전이요, 신안군에 있는. 그런데 태평염전에 가도 저기 지금 소금 박물관이 하나 있고요. 지금 소금을 많이 소득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삼양염전은, 여기 삼양사 염전은 정말 멋져요. 여기 인천 소래포구 있죠. 생태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 창고 2개 남아 있어요. 왜? 가치를 모르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공간 얼마나 넓어요. 또 저기 염전 있는데 가면은 옛날 소금 창고가 10개 이상 있어요. 야, 이거는
보물이다. 어떻게 그거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해서 이제 가져갈 거냐. 이거는 고창군이 정말 잘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뭐 이제 발전은 앞으로 시켜야 될 거고요. 다음이요. 예. 이제 제안을 한다면은 생태계 보전 뭐 기본 계획이랄지 생물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자원 조사를 해서 정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서 고창이 정말로 빛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임동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교수님하고 또 우리 공장장하고 오세훈 공장장하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 임 교수님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을 텐데 저는 좀 뭐 건성건성 이렇게 딱 보고 가신 줄 알고 있었더니 여기에 있는 식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해서 또 학자로서의 어떤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감동이 됐고요. 사실 저희들이 여기 삼양 염업사 해리 지점에서 캠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고창군 소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이제 용역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공원이 됐던 뭐가 됐던 이렇게 가꾸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정말 여기에 있는 식물 하나, 건물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고 우리 시민이 이번에는 전혀 뭐 행정에서 관여 안 했고요. 말 그대로 정말 이 고창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하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고창이 너무 좋아서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임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풀 한 포기도 자를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아마 이제 관계자들도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주민이 우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이 말씀 정말 저는 감동스럽고요. 정말 그 식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서 이게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정말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생을 저희들이 초등학생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여기 뒤에 동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초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또 옆에 있는 오승묵 우리 문화이장이 직접 가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오늘 그 친구들을 위해서 도시락까지 준비했더니 못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청에서 발령이 내려서 아이들 움직이면 안 된다. 오늘 같으면 뭐 움직여도 되는데 이 학교 행정이라는 것이 못 오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은 지금 학교를 아마 안 왔을 겁니다. 오늘 그 학교 못 오게 했지요. 태풍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같이 했던 우리 오승묵 문화이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 아이들의 생각은 뭔지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화이장 오승묵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거를 보면서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실은 처음에 아이들이 동호초등학교 아이들이 낯을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담당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셔서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은 제가 이제 가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야기 나눈 학생들이 6명이었는데요. 허용기라는 학생은 좀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키가 좀 작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신비라는 학생은
좀 체구는 작은데 활달하더라고요, 성격이. 그리고 이창수라는 학생은 키가 커요. 한 140이 넘는 것 같은데 듬직하게 생겨가지고 어른스럽게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문하린이라는 학생은 소극적이더라고요. 자기 의사 표현하는데 소극적이지만 상당히 회의 내내 집중력 있게 참여를 해준 학생이었고요. 김보민 학생은 낯을 많이 가려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아예 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눈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는 다 듣고 있더라고요. 다만 본인이 하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리고 허서연이라는 학생은 겉모습은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쑥스러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당당하지만 약간 쑥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6명 학생들이랑 그다음에 담당 교사 선생님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마치 할아버님처럼 뒷자리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토론회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왜 아이들한테 왜 왔는지 이제 고창 치유문화도시의 일환으로 시민 현장 추진단이 추진하는 지금 이 캠프가 어떤 취지를 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토론이 사전 의견 수렴 과정임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단어가 문화라는 단어였어요. 아이들한테 문화라는 단어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화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 삼양영업사 해리 지점에 이제 오늘 발제자로 나오신 양소희 작가님께서 주신 사진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찍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보지 못한 곳곳을 다 찍어주셔서 그걸 가지고 삼양영업사가 이전에 어떤 곳이었는지 이 해리 지점이 어떤 공간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자주 한 3번, 4번 가서 이야기를 하고 주제에 따른 소주제를 아이들한테 끌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원래 원했던 자기 의사 표현이라든지 반대 토론이 됐을 건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토론을 했고요. 첫 번째 물음이 이거였습니다. 오가며 자주 봤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다니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간을 자주 봤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거 자주 봤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곳이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음이 삼양영업사 해리 지점이 무엇을 했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들 중에 한 명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대화하는 거는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있고 아버님한테 물어볼 수 있고 지금 이 지역에 살고 계신 분, 그러니까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보 습득이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화를 좀 많이 하기를 바랬고, 근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이야기는 다 나눠봤대요.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이야기는 나눠봤는데 관심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구 삼양영업사 해리 지점이 이제 1940년대 시몬 해리면 염전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이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미소,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묻고 대답하지 말고 그냥 설명만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이 딱 3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대답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되니까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해보자 하셔가지고 네. 그 시간 관계상 좀 네.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허용기 학생은 놀이공원이라고 말했고요. 특별히 놀이공원이 가보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재미있으니까 가보고 싶대요. 그리고 최근에 갔던 놀이공원이나 TV나 유튜브 등에서 보았던 놀이공원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대전 오호드에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좋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라는 학생은 독도를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비는 왜 독도를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노래에서 처음 듣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도에 가서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랑 신나게 놀고 사진 찍고 안 본 동식물 다 보고 싶어서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창수라는 학생은 해외여행이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건지 물어봤더니 프랑스라고 대답을 하고요. 프랑스를 가보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서 에펠탑이 보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펠탑이 자기는 너무 궁금하다고. 그래서 에펠탑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창수를 궁금하게 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크기가 궁금하대요. 그리고 이 마을에도 큰 건물이 있어서 그러면 관광이 정말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웃었는데요. 허서연 학생도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했는데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를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어디서 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브에서 봤는데 신기하고 멋있게 보여서 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연이는 피라미드의 어떤 점이 멋있게 보이는지 물어봤는데요. 크기가 크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문하린 학생은 이 물음 와중에 본인은 운동이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린이가 좋아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윗몸 일으키기랑 줄넘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되게 슬펐습니다. 진짜 수많은 운동이 있는데 혼자서 하는 운동이었어요. 둘 다 윗몸 일으키기랑 줄넘기.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하린이는 꿈이 뭔지 한번 물어봤어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경찰관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이 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경찰관이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너무너무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하린이는 가볼 마음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런 체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 한번 물어봤어요. 신비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니? 라고 했더니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랑 생일 때 옷을 만들어서 선물하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했고요. 서연이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고, 용기는 특별한 꿈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터키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터키 아이스크림을 몰라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말했더니 쫀득쫀득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터키 아이스크림을 파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스크림을 팔 때 사는 사람을 놀리면서 판대요.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많이 팔아서 돈 벌면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돈 벌면 건물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용기는 꿈이 건물주니? 라고 했더니 애들이 다 같이 웃었어요. 마지막 사실은 이걸 묻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물었는데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선생님 정도의 나이가 됐을 때 여러분 같은 아들, 딸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아이들에게 해리 지점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 공간에다가
무엇을 만들어주고 싶은지,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를 물어봤습니다. 길을 좀 많이 돌아왔는데요. 신비는 아지트처럼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노는 아지트를.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많은 추억이 남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지트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김새를 가졌는지 말해줄 수 있니? 라고 했더니 재료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아이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기서 뭐 정리 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3개 남았으니까 1분 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질도 하고 톱질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세우고 묶어서 만들 수 있는 아지트면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창수 학생은 동물을 많이 키우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유는 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로 채워놓으면 만지고 체험하고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이 되고 싶은 하린이 학생은 경찰 체험장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들이 나랑 같은 꿈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좀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허서연 학생은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대로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낙서와 그림의 차이점을 잘 모르겠는데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낙서와 그림의 차이는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이 낙서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우리 동호 초등학교 학생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걸 또 정리를 했는데 저는 요약해서 해주실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현장에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이 장소라는 것은 아마 정말 우리는 뭐 이렇게 하지만 낙서할 공간이라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그런 공간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은 저는 지나갈 때 문이 잠겨서 여기 못 들어와 봤거든요. 아, 저 나무가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이 영업사가 뭐 어떻게 됐는가를 몰랐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애기들이 오늘 토론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걔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본 거죠. 이렇게 조금 좁은 공간으로 너무 그 아이들의 또 시야는 또 어른들의 시야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차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는 우리 임 교수님께 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특별하게요. 사실은 우리 고창에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년들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렸고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청년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특별하게 우리 고창의 애양단, 청년 벤처스, 사회치 등 이 청년 그룹들에게 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토론을 좀 하고 청년이 바라는 또 영업사는 또 어떤 것인지 또 고창에서의 어떤 청년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대표로 말씀을 자기소개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점심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앞에서 교수님이랑 이제 이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제 최대한 저는 짧고 간략해서 얼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고창에서 이제 초, 중, 고등학교를 이제 모두 졸업한 고창의 이제 그냥 평범한 청년 정승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청년을 대표한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청년을 대표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사전에 이제 아까 말한 청년 단체들의 이제 대표들과 이런 사전에 이런 회의를 진행을 했고 그런 회의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 주제가 이제 생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란 뭔지 이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태, 명태, 생태 그 생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것도 생태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말해야 되는 생태는 적어도 그 생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생태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생태란 생물이 자연계에 생활하고 있는 모습 혹은 생명체와 생명체 간의 환경과 상호관계, 상호의존성이라는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생태라는 게 정말 나무, 풀, 흙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명체 간의 이런 상호관계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인간과 인간관계, 기성세대와 청년들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 또한 저는 생태라는 그 안에 포함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정 있기 전에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과 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가장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 청년과 기성세대 갈등이 정말 심하구나. 이게 부모님과의 자식의 문제처럼. 그래서 뭔가를 이제 청년의 어떤 입장을 할 때 항상 기성세대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리고 항상 새로 부임하신 이번 이제 뭐 심덕선 군수님이나 뭐 국회의원, 뭐 군의원들 항상 말씀을 하시죠. 이제 어른들 모든 분야 어른들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주역은 너희 청년이고 청년이 항상 주축이 돼야 되고 너희가 이걸 이끌어 갈 거고 짊어질 아이들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고 도전하라고 딱 멋있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과연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지 그리고 청년이 무언가를 한다고 할 때 이런 걸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 라는 입장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고창군의 이런 생태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 삼양영업사 문화도시 추진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이런 청년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참여할 수 있고 많은 도전할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본론적으로 저희 청년들은 이번 삼양영업사 문화도시 추진을 진행하면서 생태적으로는 이 장소를 이제 과거로 복원을 할지 현재 그대로 보존을 할지 미래를 위해서 개발을 할지 이러한 큰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현대를 최대한 생태학적으로는 이제 보존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래를 위한 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고 이제 그런 방법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까 이제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소금을 관련해 이제 소금이 있기 때문에 염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문화 염전 테마파크라든지 뭐 소금빵, 뭐 소금 커피, 소금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체험 활동이나 이런 모든 뭐 이런 전문 교수님들 이런 아이들 모아서 특히나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군이 유네스코 보존 지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와 이곳 삼양 영업사의 이런 생태적, 문화적 여러 가치들이 잘 융합이 된다면 또 다른 고창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투입되는 예산이 절대 선정이 돼도 공짜는 아니잖아요. 이번에 수분되는 이런 예산이 단순히 소비되고 사라지는 그런 허망한 예산이 아니라 다시 수익이 창출되고 이렇게 재순환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번 기획이 가야 된다 생각하고 그러한 중심에 저희 청년이 기회를 또 주시면 이제 도전할 기회를 주시면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고창의 이제 허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록을 제가 또 미리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이제 생각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뭐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되고 고유번호증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제약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제약들이 없는 정말 순수한 창의할 수 있는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도 좀 사실 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이제 말씀했을 때 콘텐츠 이 부분도 정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렇구나라는 저는 많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그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하농원과의 어떤 연계성에 대해서도 좀 잠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의 어떤 역할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어린 친구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어떤 사업 파트너로서의 어떤 동행자로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우리 임 교수님, 우리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생태학적 측면에서 잠깐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무거운 주제를 또 결미를 내라고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지향점들이 있는데 글로벌 5.0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1.0은 땅 따먹기예요.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자기 속국을 만들어서 땅을 넓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것도 남의 나라를 먹는 그런 어떤 이제 시나리오였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무역 전쟁. 누가 이제 돈을 저기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네 번째 4.0은 뭐냐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나옵니다. 그 젊은 청년이 대학을 착파하고 1학년 때 자기 집 이런 창고에서 요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에 저희가 대학원 다닐 때는 논문 하나 찾으려면은 정말 어렵게 찾고요. 없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목만 알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면 하버드 대학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 대통령이 뭔 말 했는가도 알고요. 주식도요.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것도 하죠. 이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제 다시 이제 글로벌 5.0인데 이제 개인의 글로벌 시대가 됐다. BTS,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태 문화 저희가 되어 있지만 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 것들도 이 부분을 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누구 개인의 태양광 시설을 해가지고 그분 주머니에다가 한몫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초등학생들이 정말 제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에펠탑이랄지 피라미드 또 소박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래요? 명사형이 아니라 형용사여야 된다. 고창에 꿈은 많습니다. 고인돌도 있고요, 모양성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있는데, 자, 판소리 한 대목 해보세요 하면은 어떻습니까? 엉덩이 뒤로 빼죠.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고창에서 태어났으면 저도 물론 못합니다만은 사철가 한 대목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것들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명사, 고인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형용사, 인간, 아까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분은 아름다운 사람, 또 정말 인격이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인격이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이거. 고창 고인돌 하면 고인돌이 꿈이 아니라 고인돌에 가면은 선사, 역사, 문화, 우리 한반도 첫 수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숨쉬는 곳,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런 꿈을 앞으로 펼칠 수 있는, 또 고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제가 발표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연, 문화, 그다음에 무형문화, 자연문화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어떤 청년이 정말 불광불급이라고 그러죠. 미치지 않으면은 그거를 해낼 수 없는,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뭐 상행이도 갖다 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 내 혼을 불어넣는 그런 것들이 되면은 앞으로 고창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제 거리들이 정말 많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창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에 자랐고요. 지금 이제 정년하고 이쪽에 와서 지금 터전을 마련했습니다만은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갬돌 역할을 할 수 있을란가. 아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청년과 뭐 이장님과 또 공장장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소박한 이야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전 아마 그 창을 들으셨죠? 고창 창을 들으셨는데 오늘 우리 예총 국장님한테 말씀 들으니까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시고요. 저는 전문가로 그냥 평생을 창만 하시는 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동아리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대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고창은 그냥 판소리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기 말씀하셔서 그래서 한 가락씩 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문화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사실은 민간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뭐 질문도 좀 받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상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진행은 우리 오세훈 공장장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오세훈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우리들 위해서 열심히 얘기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진행해 주신 분까지 해서 네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